지난번에 함께 불러봤던 한강은 흐른다. 한강은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대동맥이죠. 그래서 저는 한강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연주할 때 휘파람 부른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휘파람이 조금 다르죠. 입술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빨 사이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부는 건데, 이 어부들이 그야말로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동이족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모으는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휘파람이라고 어떤 고문서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왔구나.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저는 그래서 그 휘파람을 혼자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기처럼 아주 세련되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어쨌든 우리 민족의,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도 모시옷을 입고 있죠. 아버님이 입으시던 거를 한 5벌 있어요. 2벌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꼬매 입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조각보처럼 돼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마저 사가버리니까 안타깝게 그건 버렸는데, 아직도 너댓벌 남아서 이렇게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시원한지. 또 사람들은 데리고 풀 먹이고 하면 귀찮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풀 먹여서 데리면은 한 2주일은 입어도 땀도 안 차고 때도 안 타고, 그리고 냉장고를 입은 거. 왜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의 이런 그야말로 과학이죠, 과학. 이거를 버렸나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있는 이 노래는 대우나 반대음반으로 제가 발표를 해서 굉장히 고초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미 음악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가곡 백곡집에도 실려 있죠. 재밌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김치된장 청국장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거는 그래도 5학년 때인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음반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일 먼저 만든 게 지구를 위하여가 초등학교 1학년 때죠. 이거는 어떤 큰 잡지책에 인터뷰 때 찍은 사진인데, 김치 된장 청국장 참 노래가 재밌습니다. 이거를 제가 EBS 생방송 부모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연주를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초등학교 바른생활 지도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치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엔 보약이죠.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요즘 문제 있지 않나 이거?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당장 반기를 들 것 같은데, 매일같이 실컷 먹어도 절대로 물리지 않는 날씬하고 튼튼해지는 신토부리 우리 먹거리 해서 다시 김치된장 청국장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제가 이제 공부한 베를린 공대에서 졸업생들 중심으로 한 30-40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요거를 제가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요걸 직접 처음 발표한 EBS 방송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아침마당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처음 발표를 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냄새는 고약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엔 보약이지요.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매일같이 실컷 먹어도 절대로 불리지 않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신토부리 우리 먹거리. 김치, 된장, 청국
하지만 시원하고 우수한 맛 우리 몸엔 보약이지요. 우리 몸엔 보약이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60분 후원 멋진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기상입니다. 네, 진양입니다. 야, 이경 교수님께서 맨날 기타 메고 이런 노래 부르시면서 환경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야. 아주 쉽고 재미있고 가사가 확 와닿네요. 네. 금방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신토부리 우리 먹거리 김치 된장 청국장. 바로 우리 민족은 발효 음식의 세계적인 그야말로 대가죠. 그래서 이 발효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미생물들이라든가 또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효소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한국의 자연 철학 문화, 자연 철학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다. 뭘 보면 아냐? 음식 문화를 보면 알고 건축 문화를 봐도 안다.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문화, 놀이 문화라든가 많은 문화 속에 이러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한식의 자연 철학적 특징이 뭐냐? 무의, 상생, 화이부동. 이 그 자연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표현인데, 무의 자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종 나물이나 쌈, 비빔밥 이런 것들을 열 처리도 하지 않고 생 것으로 있는 그대로 아시다시피 나물로 먹죠. 간장이나 된장이나 식초에 버무려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꿈에 그리던 그 자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품고 있는 그런 그 방송이 있습니다만, 저도 산 중턱에서 살고 있어요. 호서대학교 뒷산에 뒤에 있는 설화산이라는 산에 제가 그 환경운동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석산 개발 반대 운동을 할 때 거기 드나들었는데, 아름다운 그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언덕이 있는데 산이 삼봉산으로 참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그 풍수지리 하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거기서 직접 조언을 듣고 그 좋은 자리를 남향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한 7년 전인가 제가 그냥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한 20평밖에 안 되는 그 원룸 형태의 방 하나, 원룸은 아니구나.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을 지었는데, 한 5년 전인가 갑자기 그 앞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10,000평이 넘게 아름다운 소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내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예 식구들까지 불러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대신 이제 방을 하나 더 붙였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직접 그 주변에 한 500평이 넘는 그 임야를 잘 개간을 해서 정원도 가꾸고, 그다음에 웬만한 그 야채나 과일도 그렇고 직접 다 심어서 먹는데, 우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까지 다 직접 제처가 담아서, 그리고 매번 직접 텃밭에 나가서 야채들을 따다가 그 나물을 해 먹는데, 이거는 마트에 사 먹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마트에 사 먹는 거는 우선 향기도 없고 부드럽기만 하죠. 뻣뻣하지 않죠. 조직이 아주 굉장히 치밀해요. 이렇게 직접 심은 거는. 그리고 색소도 많이 들어있고, 왜냐면 햇빛을 직접 담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트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하우스에서 농약을 쳐서 이제 키운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차단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자외선이 다 필터링 되잖아요. 자외선이 없으니까 항산화제, 즉 색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색소를.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없는 음식은 그야말로 먹으나 마나죠. 또 하우스에서 바람이 전혀 안 부니까 식이섬유가 안 생겨요. 식이섬유가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식물들이
그 단단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다당체인데 그런 것도 안 생기죠. 또 하우스에서 농약을 써서 키우면 벌레도 안 오잖아요. 벌레가. 그러면은 벌레가 안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향기가 안 생겨요. 향기 성분이 뭡니까? 벌레를 내쫓으려고 만드는 독가스거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사냐초를 재배를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냐초는 굉장히 뻣뻣하잖아요. 산에서 노지에 자라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드럽게 한다고 너무 뻣뻣하면 또 먹기 힘들죠. 하우스에서 키웠더니 이번에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그러면은 하우스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서 그 벌레들이 드나들게 하고 어떤 썩은 음식을 좀 갖다 놔라. 그랬더니 벌레들이 막 드나니까 그냥 향기가 아주 정말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다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근데 이제 하우스, 온실에서 자란 아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온실에서 자란 아이들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케어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그래서 그런 온실에서 하우스에서 농약을 쳐서 키운 그런 야채들은 향기도 없고 색소도 없고 항산화제도 없고 또 항균제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땅을 계속 연작 다작을 하게 되면은 미네랄이 다 없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야채나 과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미네랄 중에 특히 이제 대사에 아주 집중적으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인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5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쌓여서 혈관을 막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항산화제가 없으면 근육이 생성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몸의 장기 모든 몸의 그러한 장이라든가 대장 위도 마찬가지죠. 장기죠. 또 하다못해 눈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조리개를 당겼다 놨다 하는 손모상 근육이 약화되면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이 전부 다 마그네슘 부족, 항산화제 부족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송도 하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죠.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다 그래요. 서로 어떤 이권 다툼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열 처리도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각자 영양과 특징이 유지하도록 하려면은 노지에서 키워야죠. 하우스에서 키우는 건 안 되죠. 그리고 가공도 자연의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한 발효식품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음식이. 그것도 일종의 무의죠. 억지로 분리정제해가지고 순수한 설탕으로 만든다거나 순수한 기름으로 만든다든가 당분으로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이 다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다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이 만드는 효소로 분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일부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필수 지방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또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예를 들면은 항산화성 또는 항암성, 항균성 이런 면역력과 관련되는 지표들을 전부 높여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김치, 된장, 청국장 아까 금방 노래로 만든 게 바로 그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그 음식 자체가 보약이죠. 물론 재료가 좋아야죠. 마트에서 사 먹는 음식은 좋을 수가 없죠. 전부 다 대부분 다 하우스에서 키운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텃밭을 갖고 와서 직접 재배해서 그것을 섭취하면은 그야말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되게 가는 곳이 어딥니까? 산속이죠. 아니면 더 좋은 데는 사실은 섬이죠, 섬. 해풍을 맞으면은 또 미네랄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여러 가지 그 수생식물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항산화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은 그 섬이 있는, 산이 있는 그런 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효식품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김치를 안 먹잖아요. 정말 문제죠. 왜? 맛이 없으니까. 왜? 그런 좋은 재료를 안 쓰고 중국에서 발효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얼갈이 같은 형태의 그런 김치들이 들어오니까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조금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맛이 없어서 그 김치를 안 먹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소위 한정식집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김치를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구하기도 힘들고 또 직접 만들려면 너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려면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시골로 내려가서 단독주택에 사는 게 좋죠. 중국 음식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식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정말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서양에서도 쓰레기라 그러죠. 패스트푸드를 뭐라 그러죠? 패스트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래요. 쓰레기 음식. 그걸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일단은 흰 밀가루를 주요 원료로 쓰고 또 흰 설탕. 그것도 설탕밖에 없어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소금도 마찬가지야. 다 정제염은 미네랄 중에 다 없애버리고 나트륨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나트륨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이런 필요한 아연이라든가 대사에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드니까 우리 몸에 기본적인 생리적인 모든 현상, 대사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대사 이상, 그게 바로 대사 증후군이죠. 그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당뇨, 비만, 고혈압. 에너지 대사가 안 되면 당이 그냥 오줌으로 나가버리는 게 당뇨죠. 지방으로 쌓이는 게 비만이죠. 지방이 쌓여서 고혈압이 되죠. 혈관이 다 막히고. 물론 이제 항산화제가 부족하면은 혈관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면은 고혈압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건강관리 관련되는 그런 국가적인 일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문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 한 50여 개 있는 지역건강관리센터 이런 거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심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텍사스 보건대학의 생리 피지올로지죠 디파트먼트 생리학 분야에서 그 연구를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식품의 제조, 뭐 분석 이런 것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름에 지지고 볶거나 튀기 그리고 자극적이고 영양소 파괴가 아주 심한 이런 그 서양식 패스트푸드나 중식 물론 서양에도 옛날 음식, 뭐 이태리 음식 같은 거, 뭐 프랑스 음식 이런 그 슬로우 푸드라고 소위 얘기하는 옛날 음식들은 물론 좋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구경하기 힘들고 그냥 패스트푸드로 특히 이제 달고 짜고 기름져서 그 스트레스에 그야말로 내몰린 현대인들이 그냥 그거 먹으면 내 스트레스 풀려 하나의 그 신자유주의적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와 달리 한식은 깊은 자연과의 교감을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적으로도 건강하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채소와 육식의 비율이 아주 그 차이가 많이 나죠. 2대1이죠. 전 세계에서 대부분은 1대1인데 한국은 채식을 많이 하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김치, 된장, 청국장. 저는 이제 청국장 세계화 연구소 이런 것을 프로젝트로 한 4, 5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청국장도 청국장이지만 제가 이제 천년초라고 우리 민족의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가정 상비약처럼 썼던 천년초 손바닥 선인장 연구를 한 20여 년 넘게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식이섬유가 60%나 되니까 정말 놀랍죠. 거기서 항산화제 함량도 보통 식물은 뭐 100mg 그러니까 건량 100g당 100mg 이하인데 이거는 1000mg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특히 그런 필수 영양소 마그네슘이나 항산화제, 식이섬유 이런 것이 부족해서 대사병에 노출돼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예를 들면 2 내지 3%만 밀가루는 특히 이제 글루텐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만병의 원인이다. 비염, 천식, 아토피부터 암까지 전부 다 밀가루 음식 때문이다라고 지금 밀가루 음식의 그런 경계령이 내려졌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글루텐을 제거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지금 유행이죠. 글루텐이 뭐냐면은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데 쫄깃쫄깃하고 부풀게 만들고 이런 가공 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루텐 함량이 계속 높은 종자를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 많으면은. 그래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지방세포와 만나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김치된장, 청국장 이런 많은 음식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뭐 나또가 되고 인도네시아 가서 렌치콩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건강 잡지에 의해서 세계적인 식품으로 지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올림픽이 열렸을 때인가 제가 박사학위를 다 끝내고 우리 연구소에서 파티를 하는데 연구소 연구원들이 한 7, 80명 돼요. 근데 한식으로 하라 그래서 김밥이라든가 만두라든가 떡볶이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이제 김치는 이제 충분히 해서 가져갔죠. 근데 독일에서 살 때는 김치에 거의 마늘을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냄새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김치를 그때 충분히 만들어서 마늘도 그냥 제대로 넣고 마지막이니까 이제 한국에 가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해서 생각해서 그냥 제대로 만들었는데 여성분들이 김치에 다 뚝 몰려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좀 맵긴 한데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크다. 고추가 매운 맛의 원천인 고추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크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분들이 다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동이 났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우리 음식들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97년인가 외환위기 이후로 패스트푸드점이 그냥 피자헛이라든가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퍼지면서 애들도 동그랑땡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기름에 튀긴 게 뭐가 없으면 안 먹어요. 김치도 안 먹어요. 되게 심각해. 그러면서 아토피가 원래는 1%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도 지금 비염천식 이거 없었지 옛날에. 비염천식 거의 없었는데 지금 한 20, 30% 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국 음식도 이제 서양 미국식 그런 패스트푸드에 많이 오염이 돼서 큰 문제인데 어쨌든 한식은 오미, 오방색, 오곡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섞어서 먹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또 가능하면 이제 가공도 채소로 해서 무이잔을 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아마 식품업계에서도 이런 채소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육식의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라는 사실을 월드와치의 세계적인 미국의 환경연구소의 로버트 굿랜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축산업이 지구온난화 가스의 51%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해서 한 20, 30%다.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서
그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몇 년 전에 이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국제 심포지움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때 그 분석한 거로는 연간 한 325억 톤의 그 온난화 가스가 나오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가축이 한 400억 마리 되는데 이 가축들이 내뿜는 그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유엔 발표로는 뭐 18%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50%다. 왜냐하면 그 가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축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내뿜는 가스다 이렇게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네덜란드 환경평가국에서 발표한 바로는 어쨌든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육식을 버리고 완전 비건 채식으로 바꾼다면은 온난화 비용의 80%가 절감이 돼서 인류가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건강식탁 엄마에 달렸다 이런 내용으로 식생활 10계명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 감사하며 먹는다, 둘 골고루 먹는다, 셋 싱겁게 먹는다, 넷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다섯 적게 먹고 남기지 않는다, 여섯 채식을 늘린다, 일곱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우리 발효식품을 즐긴다, 화학조미료를 더 쓴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피한다. 이렇게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강연을 하면서 많이 배포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은 멸종이 되죠. 멸종.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비만, 당뇨, 고혈압이 뭐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바로 이 비만, 당뇨, 고혈압 때문에 주로 죽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의사들은 생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방송에서 발표했던 김치된장 청국장 노래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김치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매일 같이 실컷 먹어도 절대로 물리지 않는 날씬하고 튼튼해지는 씹어부리 우리 먹거리. 김치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이 노래도 제가 그 유튜브로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불러서 아이들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